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질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폴로 가지고 있는 재질인데, 모델링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아주 단순한 내용의 모델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엔드포인트 자료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압축 파일이 들어있어요. 이 폴로라는 폴더를 가지고, 파일만 가지고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압축을 풀면은 모델링 파일과 매핑 소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매핑 소스도 사용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전체 구성은 이렇게 VLAY 라이트가 설정이 하나 돼 있어요. 네. 강도가 몇일까요? 2. 그 다음에 요 앞에 옴니 라이트가 하나 있어요. 자, 옴니 라이트의 강도는 0.2예요. 사실은 여기서 안 보이는데 0.2가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쪽에 하나 설치한 거예요. 왜? 너무 V레이트가 강하면 위에서 강하게 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쏘니까 상단 부위 곡률들이 너무 밝아지는 거야. 그죠? 어디 부분이 밝아지냐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그 V레이 라이트를 높여주게 되면. 그래서 그 V레이 라이트를 떨어뜨리고 앞쪽에다가 옴니 라이트로서 좀 자연스럽게 빛을 설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0.2 정도 지정하고 되겠죠? 네. 그림자 체크해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이 몸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몸체에는요, 지금 UVW 매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UVW 매핑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림을 입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을 입히는데 재질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재질이 되겠어요. 자, 일단 이 디퓨즈에서 재질의 색을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사실은 얘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여기가 그림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이 색은 아무런 색이랑 관계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찍어 주고요. 비트맵으로 그림을 불러옵니다. 비트맵으로 불러오세요. 자, 어딨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그림은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여백이 많잖아요. 많은 이유는 지금 향수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나?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 어쨌든 반복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크게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백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파란색이 됐고요. 자, 입혔습니다. 입혀주면 당연히 UVW 웹을 걸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플레인으로 걸어주게 된 거예요. UVW 맵 플레인으로 걸어주고, UVW 맵 플레인으로 걸어줍니다. 큰 내용을.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 여기 보게 되면 리플렉션이 뭐죠? 반사도에 뭘 걸어주냐면 풀어풀, 너무 반사도가 많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물체가 너무 반사가 되니까 바짝바짝 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바짝바짝 거리는 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퍼펜디큘러 풀어풀을 걸어주고, 가장자리도 어두운 색, 안쪽도 어두운 색이니 아주 검은색이니까 반사도가 아주 약하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은, 그죠? 반사도가 약하다는 말이죠. 약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반사도가 약한데 가장자리 반사도와 안쪽 반사도가 다르다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굴절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굴절율인데 내가 IOR을 1로 줬어요. 그럼 굴절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짝 투영만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서 얘를 1.05 정도만 줍니다. 아주 약하게.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물체가 또는 뒤에 있는 물체들이 투영이 이루어지고 굴절이 이루어지되 굴절이 아주 작게만 이루어지라는 거죠. 자, 됐고. 근데 뒤에 물체가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바닥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물체도 라운드 앞이 보이지만 라운드 뒤도 있죠. 그리고 이 물체 내부에 물체가 또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 경계에서 굴절이 다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물체가 없다고 해서 굴절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체적인 굴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체 자체에도. 됐겠죠? 그런데 또 가장자리와 중심, 그쵸? 굴절을 다르게 지정하기 위해서 풀어프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장자리는 흰색을 걸었어요. 네. 그러면 굴절이 많다는 거예요? 흰색이 흰색이면 많죠. 네. 그 다음에 안쪽이 어두우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자리 굴절률과 안쪽 굴절률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죠? 네. 자, 입혀볼게요. 입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디퓨즈 컬러에서는 비트맵 불러오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비트맵에서 이 배경색을 잘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색을 원하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색에 맞게끔. 그 다음에 리플렉션에 풀어프를 걸어서 반사도를, 그러니까 반사가 약하다는 소리죠.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그리고 굴절률 또한 풀어프를 걸어서 안쪽과 가장자리를 다르게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렌더링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것은 기본값이죠. 네. 여기서 기본값으로 렌더링이 걸리는 거예요. 기본값으로 렌더링 걸려주니까 보게 되면 이렇게 했죠. 자, 간단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내용 어렵지 않아요. 자, 안쪽에 있는 물체죠. 안쪽에. 요 내부에도 물체가 있어요. 자, 내부에 있는 물체는요,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거 여기 있죠, 요거. 네. 자, 이것은 잠시만요. 자, 이렇게 걸었어요. 디퓨즈 컬러를 좀 밝은 파란색을 걸었어요. 디퓨즈 컬러를 밝은 파란색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있죠. 네. 자, 리플렉션도 풀어프를 걸었어요. 그 무슨 말이죠? 반사를 약간 다르게 결정한다. 근데 프레즈널로 건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부드럽게. 그렇죠? 어쨌든 이제 얘는 지금 반사도가 작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굴절률을 1.65 걸었어. 네. 그러니까 바깥의 것보다 더 어떻게 돼요? 많이 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얘는 내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뒤에 보이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굴절률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 가장자리 또한, 그러니까 굴절률 또한 풀어프를 들어간다는 거죠. 풀어프를 근데 이건 색깔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어디가 더 많이 굴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쪽이. 그렇죠. 물체의 중심부 쪽이 가장자리보다. 근데 잘 확인은 안 돼요. 내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를 입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걸어주게 되면 이렇게 아주 미세한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V-Ray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렌더링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돼요. 비록 이 물체가 이렇게 아주 복잡한 물체는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이 쌓여서 아주 지금 비교해 보세요. 아주 차이가 거의 미세하잖아요. 미세한 이유는 이 물체, 겉에 있는 물체의 투영도도 약하고 반사도도 약하기 때문에 내부가 이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위에 있는 물체가 남았겠죠. 네. 자, 위에 있는 물체 이거예요. 자, 어떤 거냐? 일단 디퓨즈의 컬러를 또 뭘로 걸어줘요? 풀어프로 걸어주는 거예요. 디퓨즈의 컬러를 풀어프로 건다는 거예요. 네. 디퓨즈의 컬러가 풀어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또 대표적으로 쉽게 이해하면 가장자리의 색상과 안쪽 색상이 다르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가장자리가 무슨 색이에요? 이게죠. 네. 어두운 회색. 네. 그 안쪽은 조금 더 밝은 회색이니까 저 뚜껑의 가장자리는 좀 어둡고 그 안쪽에는 조금 밝고 그렇게 되겠죠. 색으로 결정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색이 의미가 없죠. 디퓨즈 컬러가. 그 다음에 리플렉트에 이렇게 아주 연한 어두운 파란색을 지정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약간 푸른기. 기가 돈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는 끝이에요. 반사. 그쵸? 없으면 얘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다른 내용은. 렌더링 걸어봅시다. 아이고 입혀주질 않았네요. 자,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입히고 렌더링을 걸어줄게요. 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똑같고 위에는 이렇게 되겠죠. 네. 그죠? 자, 그런데 반사도가 너무 강하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리플렉션. 반사도가 강하니까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지금 얘가 얘잖아요. 네. 얘 이렇게 파란색이라고 해서 반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좀 어두운 색으로 얘를 설정하라는 거지. 이렇게. 네. 그죠? 어두운 색으로 설정하라는 어두운 색으로 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네. 그죠? 이 색이 반사가 되면 반사율이 적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뒷 렌더링 렌더 씬에서 렌더러에서 어디서 쭉 보게 되면 인바이런먼트에 어떻게 여기 맥스 디폴트 체크해주고 여기다 뭘 걸어줘요? HDRI 걸어주는 거 우리가 했던 내용 똑같아요. HDRI 세팅해주고 이것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제시켜주고 그죠? 인스턴스에서 브라우즈에서 네문스 폴더 안에 HDRI를 불러오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내용과 똑같다는 거. 네. 됐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걸어주게 되면 이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바닥도 좀 어둡게 걸어서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보게 되면 렌더링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렌더링 밑에는 하단 부위는 똑같고 그다음에 상단 부위에서 조금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너무 근데 좀 덜 들어갔네. 그죠? 조금 더 컬러를 명확히 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도 경계와 내부를 다른 반사도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리플렉트를 뭐를 써요? 포르프를 쓰는 거죠. 포르프를 써서 이게 가장자리죠. 흰색이면 많이 돼요, 적게 돼요? 많이 반사되죠. 이렇게 찍어주면요 가장자리가 적게 돼요. 반사가 거의 안 되고 내부로 가서 반사가 이렇게 걸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한번 걸어볼까요? 자, 지금부터 뚜껑만 보면은 가장자리의 반사도와 안쪽. 근데 가장자리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퍼펜디큘러 패러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기 좋게 가장자리 안쪽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은 저 포르프에서 퍼펜디큘러라는 옵션과 그 패러렐 옵션이라는 것은 직교와 수평이라는 뜻이지 이렇게 되겠죠. 더 훨씬 낫죠. 네. 그러니까 포르프를 적절하게 리플렉션에 잘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물체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반복적인 내용과 학습과 그 다음에 그 렌더링을 여러 번 해봐야 돼요. 지금은 이거는 그 미리 카메라 설치해 놓고
비트 설치해 놓고, 그죠? 기본적인 베이스 설치해 놓고 하는 거지만은 처음부터 만들어 준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작업 시간을 너무 적용받지 말고 반복적으로 계속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빠르게 해상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옵션을 설정해서 렌더링 걸어주고, 점차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인 아웃풋은 아주 고해상도, 고퀄리티로 렌더링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로 향수병에 따르는 그 내용을 V레이를 통해서 제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